CR 국어 향일생입니다. 윤동주의 참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참회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자,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시에서 화자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더 뉘우치고 후회하는지 그런 점을 주목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가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1년에 나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이 거울을 화자가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거울이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된다는 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거울이 윤동주의 다른 시,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똑같이 자아성찰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는 시어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우물입니다. 우물. 그 우물과 시적 기능이 똑같다고 하는 거 우리가 우선 확인하고 이 시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바로 정리해 볼까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이다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여러분, 구리 거울이 청동 거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청동기 시대의 청동 거울. 그 청동을 잘 닦아서 이렇게 반짝거리게 보게 되면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구리 거울이 녹이 껴 있습니다. 자, 녹이 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오래됐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것은 쇠락한,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낡고 쓸모가 없어지게 된, 무너지게 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다. 우리가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자, 만국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사실 이완용을 비롯한 당시 매국노 6인 그리고 구한말의 정치 지도적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윤동주 화자는 그 만국의 그 아픈 그 현실의 역사적 책임 속에 자기 책임이 일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국에 대한 책임의식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자, 그것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만국의 역사 현실에 나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 욕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욕될까? 부끄러움과 성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1년에서는 역사 만국의 책임이 화자에게 일부 있다는 것을 반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 보겠습니다. 나는, 자, 화자가 직접 노출되고 있네요. 우리가 시에서 화자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1인칭 주어로 노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인해 둬야 되겠습니다. 나는 참회 글을 한 줄에 줄이자. 그 참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따라 살아왔던가. 자, 그 참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 24년 1개월, 아마도 그 당시 이 시를 막 썼을 때 화자 윤동주의 나이가 만 24살 1개월을 지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시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참회의 대상은 과거의 무기력한 삶. 자, 이 과거라는 시간을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과거의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네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이렇게 만국의 역사,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은 참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느냐, 자신의 과거에 무기력했던 삶,
자, 국가가 주권을 빼앗긴 현실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던 그런 자기의 삶을, 과거의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내일이나 모레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시간이 미래 시점이 되겠고요. 어느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광복의 시점을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 미래의 시간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력을 써야 한다. 자, 미래에 또 한 번의 참회력을 두 번째로 쓰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언젠가 미래에 광복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바탕에 깔고 있네요. 따라서 우리 이 부분에서 광복에 대한, 독립에 대한 확신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그 젊은 나이, 이때 그때라고 하는 거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앞에 이언에서 현재 시점의 과거에 대한 무기력한 삶에 대한 참회를 한 적이 있죠. 그때 그 젊은 나이에 했던 참회를 가리킵니다. 자, 현재 시간에 했던 참회인 거죠.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것인가 하고 서리법으로 또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자, 과거에 내가 무기력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만국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반성도 아까 이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복이 되는 시점에서도 본다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부끄럽게 과거의 삶에 대해서 반성을 했을까라고 한 또 한 번의 참회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3년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자, 반성의 대상이 뭡니까? 반성의 대상은 현재의 시간, 그때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고백을 부끄럽게 고백했던 거, 참했던 거에 대한, 자, 즉, 현재 시점의 반성에 대한 미래 시점의 반성이 된다는 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좀 주의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시간에 섞여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반성의 대상이 되는 시간과 반성하는 시간, 그게 연이 바뀌면서 둘 다 변화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잘 정리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사연 볼게요. 자,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발바닥으로 닦아보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밤이라는 시간에 이중적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이 밤의 시간은 어둡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일제강점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겠고요. 근데 이 밤 시간에 거울을 닦지 않습니까? 닦아본다는 건 성찰이니까, 자, 두 번째 의미로 성찰의 시간이라는 긍정적 의미도 있다는 점. 그래서 부정적 마이너스 의미와 긍정적 플러스 의미, 이 양면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거울을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화자의 태도는 자아 성찰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오연 보겠습니다. 그렇게 성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자,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운석 밑으로 걸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걸어갈 때 무슨 시원한 나무 터널 속으로, 나무 밑 속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집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운석 밑으로 걸어간다. 이 운석이라는 이미지가 일단 해석의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운석이라고 하는 거는 별똥이지 않습니까? 별똥. 별에 부서진 잔해. 별의 잔해가 돼요. 그러니까 별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기본적 의미를 이 단어가 깔고 있겠네요. 그 밑으로 외롭게 홀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아마도 자기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제가 가혹한 통치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제에 저항하며 또 일제에 비판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어때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또 일제에 체포된다거나 깜빵을 산다거나 또 급기야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삶의 뒷모양은
윤동주가 어떤 독립운동이라든가 당시 일제 저항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피할 수 없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희생을 예측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미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석은 자기 희생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슬픈 사람의 뒷모양. 이건 미래의 자기 모습을 예측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슬픔을 이해할 때, 이 슬픔을 희생에 대한 개인적 슬픔, 죽는 게 난 슬퍼. 내가 내 몸을 바치는 것은, 슬퍼.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어떤 슬픔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만국민으로서의 슬픔. 드라이피아키 망국민으로서의 어떤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슬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개인적 희생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금 극히 뭐랄까요, 이 희생을 개인적 자기 희생하는 것을 개인적 희생의 측면에서 슬프게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좁게 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민족적 의미로 만국민으로서의 의미로 확대시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그러면 자기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숙명적이다.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이다. 자, 숙명적인 어떤 미래의 모습을 깨닫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런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민족의 운명을 극복하는 극복의 의지가 있다. 자,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이 저항적 태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주의하고요. 자, 그리고 미래지향적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기본적으로 독백체의 어조를 갖고 있고요. 당연히 현실에 참여적입니다. 성찰, 미래지향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독백조조 한 번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적 상황, 대상은 뭡니까? 만국의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죠. 그 만국의 현실에 대해서 도망치거나 일제에 부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그러한 만국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겠고요. 자, 과거에 대한 참회, 과거에 대한 현재의 참회죠. 과거에 대한 현재의 참회, 현재에 대한 미래의 참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나의 모습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극복 의지,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시간으로 볼 때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또 미래로 이렇게 이어지는 시상전개를 보여준다는 점, 시간의 흐름을 기억해둬야 되겠고요. 상징적 수법을 쓰고 있겠죠. 자, 국곡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성찰 매개체 거울. 자,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우물과 의미가 똑같다는 점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2번에 역사적 관점을 취하겠다. 구리 거울에 녹이 꼈다는 점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반막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에 별표할게요. 자,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윤동주의 시에서 자주 나오는 속죄양의 이미지, 우리가 속죄양 모티프, 희생양 모티프라고 하죠. 자, 그런 점에서 통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출제 포인트, 시상전개 과정, 과거, 현재, 미래의 시상전개를 갖고 있다는 거 선생님이 강조했죠. 현실인식, 부정적 현실인식, 대응자세 극복의 의지, 자, 그런 것들을 아까 선생님이 확인했습니다. 부정적 현실인식, 극복의 의지, 상징적 의미,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려운 시는 아니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서 문제를 꼭 확인하고 이 시간이 났을 때 좋은 점수를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